자, 이번 NFT 논란에 대해서요, 저의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안 하는 동안 제가 몰랐던 NFT 생태계에 대해서 나름 알아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원래 알던 디파이 분야와 유사점이 많았고 차이점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잘못 알려진 사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잘못 알려진 사실, RT 프로젝트가 정말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 또 RT 오연민에 대한 저의 입장, 또 RT 측에서 저한테 준 답변, 그와는 별개로 코인을 공부한 제가 RT의 자체 토큰 발행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완전 잘못 알려진 사실 말씀드릴게요. 많은 이슈 유튜버 분들께서 요 NFT가 이더리움으로 판매하는 게 아닌 자체 토큰인 RT 코인으로 판매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사실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더리움으로만 판매한다고 했고요. 실제로 쫀득님 같은 경우에는 그 NFT를 이더리움으로 판매를 했어요. 물론 수익도 당연히 이더리움으로만 지급이 됩니다. 물론 이제 판매한 NFT는 다시 다 환불이 됐죠. 자, 그 이슈 유튜버 분들조차도 NFT를 이더리움으로 판매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설명을 깔고 가요. 근데 완전 잘못된 사실을 말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는 사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자체 토큰 발행으로 뭐 사기 가능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애초에 잘못된 사실로 사기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쨌든 NFT 자체는 이더리움으로만 판매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했고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토큰으로 판매하려고 했다는 것은 완전 사실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 NFT에 논란이 됐던 이유가 바로 이 RT 로드맵의 자체 토큰인 RT 토큰 발행 계획 때문이잖아요. 과연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RT 코인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은 제가 공부하고 발 담궜던 디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NFT 생태계와 유사한 점이 많아요. 사기를 친다고 했을 때 디파이에서 사기치는 수법이나 이 NFT계에서 사기치는 수법이나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떤 디파이에 대한 그 간략한 개념과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설명만 최대한 할게요. 그 외 뭐 전문적인 거나 뭐 용어 설명 뭐 이것저것 다 말씀을 드리면 마치 그 디파이에 대한 강의 방송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파이란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줄임말로서 탈중앙화 금융을 뜻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반대 개념인, 여러분들이 흔히 코인 거래를 할 때 업비트나 빗썸에서 매수 매도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하거든요. 그 반대 개념이긴 한데, 사이트를 만들고 뭐 개발자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 코드를 막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자세히 뭐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 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이해를 시키려면은 한 몇 시간 걸려요. 자, 그래서 그 디파이 사이트들의 특징은 내가 갖고 있는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예치 맡기면 보상으로 보너스 코인을 줍니다. 그 보너스 코인이 대부분 그 사이트에서 자체 발행한 토큰을 줍니다. 그걸 거버넌스 토큰이라 그래요. 그래서 디파이 사이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자체 토큰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기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사기는 아니지만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하다고 제가 이제 뭐 비밀 경제 방송할 때, 코인 방송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보너스 코인을 받고 뭐 현금화를 시키거나 다시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면 이 자체 토큰인 거버넌스 토큰이 가격이 형성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누군가는 이 토큰을 사줘야겠죠. 그러면 사주기 위해서 이 디파이 사이트들은 여러 가지 매수 유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맡겼는데 연이율 한 1%, 2%, 3% 정도의 보상을 줘요. 하지만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300%, 500%, 뭐 몇천 프로 이런 걸로 막 유혹을 합니다.
뭐 또는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이 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혜택으로 매수 유도를 해요. 내가 받은 보너스 코인을 또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되고요. 그 자체 토큰 발행 자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파이 사이트들이 성공을 잘 못해요. 거의 다 실패합니다.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체 토큰 자체는 절대 구매를 안 해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 테더 같은 1달러에 패깅된 코인을 맡기고 보너스 코인을 받으면은 그냥 맨날 팔아서 원래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바꿔요. 왜냐면 이거를 매수를 하면은 너무 투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1달러로 시작됐다가 한 3일, 4일 후에 막 0.1달러로 떨어지기도 하고 토큰 가격이 한 뭐 100일 지나면은 0.001달러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판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험하다고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고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뭐 저처럼 저도 이 토큰 안 살 건데요. 안 사고 뭐 K님처럼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있고 요 보너스 코인을 받아서 그냥 맨날 팔아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으로 바꿀 건데요.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여러분들이 그 큰 이자율에 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만 안 사면은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사이트에서 사기를 칠 수가 있거든요. 러그풀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치한 코인을 들고 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통 가끔 비밀 경제 방송을 할 때 이러한 이유로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 항상 그런 스탠스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파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사기 종류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사기는 내가 갖고 있던 원래 코인, 비트코인 같은 걸 예치를 했을 때 그 개발자나 운영자가 사이트를 내리고 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들고 튑니다. 이게 바로 러그풀이라 그래요. 양탄자를 당긴다는 의미죠. 이게 가장 악랄한 사기 수법이고요. 대부분이 익명 사이트가 그런 짓을 합니다. 애초에 이 디파이 사이트들이 대부분 익명팀이에요. 자신의 회사를 밝히고 이름을 밝히고 하는 실명 프로젝트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 사례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욕을 먹거든요. 뭐 잘 되면 칭찬을 받겠지만. 그래서 그 익명을 이용해서 그 사기꾼들이 그런 뭐 러그풀을 많이 합니다. 이게 가장 악랄한 사기 수법이에요. 사기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소프트 러그풀이라고 내가 맡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훔쳐가진 않아요. 이렇게 훔쳐가진 않지만 자기들의 자체 토큰 있잖아요. 자체 토큰 가격을 물량을 팔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몰래 갖다 팔아요. 그러면 가격이 툭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걸 투자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디파이계에서는 이걸 좀 소프트 러그풀이라 그래요.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은 안 훔쳐가가지고 이 자체 토큰을 매수하지 않는다면은 나한테 굳이 피해는 없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디파이 사이트나 뭐 NFT 생태계나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일어나는 디파이를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건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뭐 어떤 토큰이 발행됐고 어떤 토큰이 얼만큼 발행이 됐고 누군가가 샀으면은 얼만큼 샀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개인 지갑 주소를 알 수 있다면 그 지갑 주소를 가진 사람은 어떤 코인을 사고 팔았는지 어디다 보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유니스왑이라고 이더리움 디파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디파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이 유니스왑이라는 사이트에서 자체 토큰인 유니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 토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총 발행량, 맥스 토탈 서플라이, 총 발행량 이만큼 발행이 됐다고 알 수 있고요. 홀더,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 이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 30만 명 정도 되네요. 트랜스퍼, 거래가 이만큼 일어났다 다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토큰에 대한 거래에 대한 모든 내역이 나와요. 각자 이제 지갑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갑 주소가 있고 이게 어디로 갔는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이쪽으로 갔는지 다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홀더들, 이 토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물량 자체도 다 알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유니 타임락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유니스왑에 이제 예치한 토큰 개수 같아요. 이거는 뭐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물량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니스왑이라는 사이트가 어떤 코드로 돼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컨트랙트 뭐 이런 메뉴들을 보면은 저도 이게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뭐 이런 컨트랙트 보면은 모든 이 저기 뭡니까 개발자가 만든 이 코드들을 다 알 수 있어요. 모든 게 거의 대부분 추적이 된다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다 추적이 가능해요.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공개된 거. 자, 요거 하나를 예를 들게요. 방금 거. 요 지갑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 지갑 주소로 어떤 거래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찍어보면요. 이 지갑 주소를 가진 사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RT 회사가 RT 코인을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발행한 거를 추적으로 다 알 수 있고요. 얼만큼 발행했는지도 다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선침해를 했으면은 누군가 몇 개의 물량을 선침해를 했다. 물량도 다 알 수 있고요. 몰래 갖다 팔았다. 얼만큼 팔았다도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게 디파이나 NFT계나 동일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NF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발 담근 분야가 디파이판이라서 NFT는 개념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NFT, Non-Fungible 토큰의 약자, 대체 불가 토큰, 뭐 일종의 뭐 디지털 소유권, 디지털 증명서, 어떤 그림, 영상, 음악에 대한 어떤 NFT 카드가 있다면은 이건 내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가 절대 불가능한 토큰을 얘기하는 거다. 당연히 뭐 이 카드를 사려면은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라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누군가가 NFT 카드를 1이더에 올렸어요. 내가 이걸 갖고 싶으면 1이더에 산다. 사고 나서 누군가가 나 이거 1.5이더에 팔아야지 하고 올렸어요. 그럼 누군가 1.5이더에 사면 아, 나 0.5이더만큼 이득이다. 한 요 정도 개념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논란이 된 자체 토큰 발행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이 디파이판에서 거버넌스 토큰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니 제가 방송에서 항상 디파이 하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 그런 입장인데 제가 이걸 만약에 알았으면은 전 정말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NFT 생태계조차도 디파이처럼 자체 토큰 발행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 자체는 사기는 아니에요. 다만 내가 봤을 때 이 토큰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성이라고 봐서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투자의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재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그 알티코인에 대해서 얘기 안 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화가 나지만 이 자체가 사기는 아니기 때문에 참 뭐라 그러기도 그렇고 다만 이 일반 유저들이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충분한 설명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NFT 생태계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디파이판이랑 되게 흡사하더라고요. 공통점 자체 토큰 발행한다. 디파이처럼 자체 토큰 발행해서 요걸 보너스 코인으로 다 주더라고요. 지금 현재 많은 NFT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뭐 성공했다고 불리우는 뭐 BAYC라는 NFT 프로젝트,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두인 님이 이끄는 뭐 메타 콩즈, 그 다음에 뭐 메타 캐츠, 뭐 클레이 에이프스 뭐 등등 있더라고요. 요거의 공통점이 당연히 자체 토큰을 발행하고 이 내가 어떤 NFT 카드를 갖고 있으면 보너스로 이 코인을 줍니다. 그리고 또 뭐 내가 NFT 카드를 2장 갖고 있으면 새로운 NFT 카드를 살 수 있는 뭐 권한을 갖는다거나 뭐 또는 준다거나 또 NFT 생태계에서 서로 협업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이 NFT 카드를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 그 다음에 뭐 매수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디파이랑은 좀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은 있지만요. 이 NFT에서 자체 발행하는 토큰도 디파이처럼 모든 게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더 스캔처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비밀 경제 방송을 하는데 다시 보기를 다 지워요. 그 이유는 애초에 그 방송 자체는 시청자분들 중에 원래 투자자분들, 원래 주식하시는 분들, 원래 코인 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어서 가끔 하는 방송이에요. 근데 애초에 투자를 안 하는 시청자들이 괜히 그거 막 보고 따라 할까봐 그래서 다시 보기를 막 지워요.
그런데 이제 한 그 팬분이 제가 NFT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유튜브에 뭉탱이 NFT를 발행하려는 나?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자체 토큰 발행이네, 거버넌스 토큰이네, 그런 말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발행 토큰인 RT 토큰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으면 내가 디파이 하는 입장으로서 이거 거버넌스 토큰 같은데? 보너스 코인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내가 항상 방송에서 투자성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스탠스였거든요. 그럼 이걸 제가 정말 알았으면은 제가 미쳤다고 왜 했겠어요? 비밀경제 방송 본 사람들이 당연히 뭐라 그랬겠죠. 하지도 않았을 거지만 당연히 뭐라 그랬겠죠. 그래서 뭐 이 RT 프로젝트가 사기라서 안 한다기보다 투자성이 있으니까 안 했을 거고, 만약에 이제 RT 뭐 현민이 측에서 어떤 이런 투자성보다 어떤 다른 차별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너가 직접 이제 방송 와가지고 이 시청자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분위기 좋으면은 한번 뭐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제가 정말 알았으면은 정말 안 했죠. 이걸 아는데요, 제가. 디파이판에서 거버넌스 토큰이 그런 의미인데 투자하지 말라. 비밀 경제 방송도 한 1000명 정도 봐요, 새벽에.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물론 안 했겠지만요. 예. 그래서 이 RT 코인에 대한 얘기를 나한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난 그 부분이 아직도 좀 많이 화가 나지만 이거 뭐 사기 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이 내 방송 자체가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인 방송이라 제가 좀 곤란하잖아요. 예, 당연히 투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투자자들이야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하고 싶어서 했지만, 투자 안 하는 사람들한테 막 뭘 이제 투자를 유도하고 이거 투자 좋다 이러는 걸 제가 싫어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 크리에이터와 시청자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도라서 뭐 투자할 가치가 있겠지만, 이런 생태계도 모르고 투자에 별로 관심도 없는 시청자 분들한테 충분한 위험성과 설명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 부분은 RT 측에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RT 현민이에게 왜 나한테 자체 토큰 발행 계획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RT 측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정리한 내용을. 토큰 발행은 확정적으로 진행할 내용이 아니었다. 또 K님은 크리에이터 중 마지막에 합류하셨지만 반대로 NFT 판매 일정은 빠른 편이어서 당장 라이브에서 설명하기 위한 NFT 관련 지식, RT NFT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 위주로 설명했다. 수개월 뒤에 진행 여부를 결정할 토큰 발행에 대한 사항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다. K님께 죄송하며 저의 부족이다. 다만 악한 의도는 없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저 또한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NFT 프로젝트의 자체 토큰 발행은 일반적인 로드맵이며 세계적으로 이 기획이 문제됐던 적이 없어서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듣는 분들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부족했다. 죄송하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 토큰 자체도 이제 뭐 NFT 생태계나 디파이나 문제가 없는 건 아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고, 그 부분은 뭐 나한테 뭐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금도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의는 만약에 자체 토큰을 발행했다면 뭐 디파이나 NFT 하시는 분들은 투자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나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큰이나 코인의 변동성은 당연하다. 뭐 당연하죠.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유저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이 변동성에 대한 유저들의 반발이 많다면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일반적인 트위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를 운영했을 것이다. 보상이 게임 매소 혹은 트위치 포인트 같은 개념으로 주어지거나 원화로 주어졌을 것.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말은 뭐 이제
발행 계획이 있었고 만약에 이제 유저들이 뭐 어떤 그 반발이나 뭐 다른 의견을 내면은 충분히 수정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 뭐 지금까지 뭐 디파이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이 RT 프로젝트가 이 현민이가 이제 뭐 크리에이터나 시청자분들한테 한탕을 하려고 했는지, 정말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사기를 치려다가 실패한 미수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NFT 생태계나 디파이 판이나 이 자체 토큰 발행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RT 현민이가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려면 RT 토큰을 발행 안 한다고 하고 몰래 발행을 했던가요? 그리고 선침해를 했어야 됐고 물량을 털었어야 돼요. 그리고 락업 일정 기간 코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함부로 못 팔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 락업 없는 토큰을 발행했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게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 스캔에 의해서 다 추적이 가능해요. 이걸 설명하시는 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모르시는데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너무 같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사기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다만 이제 익명 프로젝트는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코인을 발행하고 선침해를 하고 물량을 털었어요. 근데 지갑 추적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밝혀지더라도 나 그냥 도망가면 끝이야. 그럼 못 잡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얼굴 까고 본인도 뭐 방송 활동을 하고 다 회사 이름 걸고 하는데요. 사기를 치려고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NFT, 디파이 생태계 아시는 분들은 이 자체가 사기라고 말을 안 해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디파이 판에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NFT 쪽에서의 자체 발행 토큰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이거 너무 이제 큰일 나는 것 너무 큰일 나고 이게 사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정말 그런 건가? 이거 되게 큰일 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내가 공부한 디파이나 NFT나 뭐 거기서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이슈 유튜버 분들조차도 이더리움으로 판매되는데 뭐 자체 토큰으로 NFT를 판매한다고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고 그 자체 토큰에 대해서 이런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기가 될 것이다. 그분들 중에 아무도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나 NFT 생태계에서 이더 스캔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없어요. 즉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게 디파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너무 이제 사기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 뭐 익명도 아니고 뭐 실명인데 다 지갑 추적되더라도 다 싹싹 털고 현미가 도망을 갔다. 그러면 진짜 사기꾼이겠죠. 근데 왜 RT 측에서 꼭 그럴 거라고만 가정을 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지 너무 분위기에 휩쓸렸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이거야 뭐 NFT 생태계 아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우리들은 모르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위험성과 설명을 진짜 해줬어야 됐어요. 그 설명만 제대로 했어도 뭐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코인게이트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코인게이트는 애초에 코인 홍보 방송이었고요. 선침해를 안 했다, 몰랐다 이랬는데 선침해한 증거가 밝혀졌고 실제 관계자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나왔죠. 근데 이 RT 프로젝트는 RT 코인 자체를 발행하지도 않고 선침해를 하지도 않고 뭘 하지를 않았어요. 말한 대로 그런 짓을 했으면 지갑 추적 다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RT 프로젝트 자체가 사기로 몰아가는 건 너무 유죄 추정의 원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서 제가 이 자체 토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가 설명이 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코인을 하는 사람이 이 자체 토큰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보통 이제 대부분 이런 업비트나 빗썸에서 매수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그 투자하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정도를 알고, 뭐 예를 들어 뭐 보라 코인은 뭐 게임 관련된 코인이다. 이래서 난 여기 미래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차트 공부를 하시잖아요.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바이낸스 같이 해외 거래소 가가지고 마진이나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쪽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그런 걸 할 거예요. 이런 뭐 디파이 분야나 NFT 분야나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요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디파이 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코인 하는 분들도 이 디파이 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자 어떤 분야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코인을 하는 양반이 이거 몰랐을 리가 있겠냐. 이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 코인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잘 모르신 분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시는 분들은 네가 이 분야를 알아서 모를 수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잘못된 걸 알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달 수 있는 부분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제가 방송을 좀 오래 쉬게 되면은 이거는 사기다. 코인 공부를 한 너가 자체 토큰을 몰랐을 리 없다. 이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것 같아서 오래 쉬기는 좀 그렇고 빨리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해버리면 또 너무 뻔뻔해 보이기도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점은 이 모든 걸 물어봤어야 됐고 알아봤어야 됐는데 아니란 생각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 부분은 아직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런 모르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여담이지만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뭐 올렸었지만 처음에 이제 NFT 홍보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그 중에 일부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크리에이터 NFT에 대해서 잘못된 선례가 있어요. K님이 걱정돼요. 라고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NFT 방송 전에 미리 방송을 켜서 시청자분들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크리에이터 분 중에 잘못된 NFT 뭐가 있었냐라고 같이 알아봤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알아내진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유튜브 그 댓글에 크리에이터의 잘못된 NFT 선례에 대해서 댓글을 쓰신 분이 특이하게 글을 남겼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어떤 크리에이터 분이 NFT 발행을 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투표를 했더라고요. NFT 발행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랬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어야 됐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시청자분들과 꼭 이런 문제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